이번 시간에는 외국한 취급 기간에 대한 인가의 취소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이 외국한 취급 기관이라면 은행 등을 얘기하는데, 이 은행 등이 외국한 취급 기관 은행 등이 외국한 거래법상 인가 또는 허가 신고된 내용으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그 업무의 영업을 하다 보면 진행 과정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한 거래법은 많은 의무와 보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반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현재의 법령은 20개의 업무 의무 위반에 대하여 등록 및 인가 취소 업무 정지 1개월에 이르기까지, 등록 및 인가를 취소하는 것부터 업무 정지 1개월에 이르기까지 세분해서 개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인가 등의 취소 사유죠. 인가 등의 취소 사유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조 9조에 따른 등록 및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등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는 그 등록을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법을 하나씩 보고 가면서 법에서 이 조항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인가의 취소입니다. 외국한 거래법 인가의 취소인데, 첫 번째가 거짓이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8조 2항을 위반하여 외국한 업무가 있는데 8조 2항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8조는 2항은 외국한 업무는 금융회사만이 할 수 있으며 외국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요거를 위반해서 그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외국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8조 4항 또는 9조 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인데, 8조 4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한 업무의 등록인데,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한 업무에 등록을 한 금융회사 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한 업무에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라 하거나 외국한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한 중개 업무인데, 외국한 중개 업무를 에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죠. 그 다음에 외국한 업무 등록 8조 사항 6항입니다.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및 전문 외국한 업무 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및 전문 외국한 업무 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죠. 그 다음에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요거는 보면은 외국한 업무 등록을
함에 있어서 등록을 함에 있어서 등록을 함에 있어서 보증금을 자 외국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요구 정한다. 이렇게 대통령을 또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전문 외국한 업무 취급자의 파산 또는 지급 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구조 2항 아까 봤습니다. 구조 제 3항 봤죠. 구조 제 2항 보면은 외국한 중개 업무를 인가받은 자가 외국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한 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해야 되는데, 요거를 위반해서 거래한 경우라든가 같은 조 사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조는 업무상의 의무인데 이 법에 의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안 하는 경우도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외국한 은행에서 송금을 신고를 해야 되는 송금을 신고 안 하고 해줬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요 10조 위반이 되는 거죠.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징금이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1조 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업무상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11조 1항 보겠습니다.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 명령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조 1항에 따른 보고, 20조 1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보고 또는 자료, 정보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 정보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기획재정부 장관은 할 수 있는데 검사에 응하지 하거나 이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 결과 시정 명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제공을 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가취소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가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설명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등록 취소 또는 인가를 취소하라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 재등록에 대한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는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한 업무를 다시 등록하거나 인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가 취소 등의 구체적 처분 기준입니다. 일반 기준,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가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대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고,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등의 위반 행위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한 위반 행위자는 처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로 처분에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가중사유입니다. 1년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해서 총 업무정지 기간으로 계산하되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총 업무정지 기간을 기준으로 가중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30% 가중할 수가 있습니다. 감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감경 사유.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외환시장 및 금융기관 이용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가,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외국한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반 사유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등에는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기준. 거짓으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법 구조 사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입니다.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법 1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법 8조의 2항에 위반하여 외국한 업무를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든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및 전문 외국한 업무 취급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게 다 지금 전문 외국한 업무 취급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정지 2개월, 보증금 예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업무정지 2개월, 확인 의무 안 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10조의 2에 해당하는 10조의 2항, 10조 2항 한번 볼까요? 그런 외국한의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라든가 이런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가 10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3개월 조금 많네요. 그 다음에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허위 보고를 한 경우에 업무정지 2개월인데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 정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2개월이고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외환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기관이 이렇게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은행 영업을 외국한 영업을 안 하게 되면은 거래 당사자가 되는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 커다란 파급 효과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 대신에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의 개별 기준에 따라 업무 정지 조치를 취하다 보면 외국한 업무 취급 기관의 영업 정지에 따라 이 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이나 기업은 물론 그 기관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식품위생법에서 볼 수 있는 제도인데, 식품위생법상 이제 식품 위생 업무를 위반을 했을 경우에 업무 정지를 해놓으면 식당에서 업무 정지를 하면 굉장히 폐가 심하기 때문에 그 업무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징금의 부과 사유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가 취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름하여 그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자, 과징금의 부과입니다. 부과 기준.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다음 항목의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업무정지 1개월은 100분의 20, 2개월은 100분의 40, 3개월은 100분의 50, 4개월은 100분의 70입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50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됩니다. 위반 행위의 취득이죠. 위반 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과징금 납부기간 연장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토록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하나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 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과징금의 특례 징수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징금과 인가취소 등 처분과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